우린 매일같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타고 이 채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대부분의 SNS가 알고리즘으로 움직여지는데요. 정작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 단어가 영어인지 불어인지 독어인지 아니면 신조어인지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채널의 이름에도 포함된 알고리즘입니다. 대체 이 말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오늘 첫 시간은 알고리즘의 어원과 기원에서부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SNS와 AI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식 알고리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이 단어는 단순히 컴퓨터 시대의 산물이나 유튜브 영상 노출을 설명하기 위한 신조어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무려 1200년 전 중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9세기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태어나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 도시였던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에서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바그다드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동서양의 수학과 철학, 천문학이 만나게 되는 지식 중심의 도시였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을 기억하시나요? 동방 박사는 천문학 박사들인데 그들은 곧 탄생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한 별을 따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발한 곳이 곧 당시 세계 최고의 천문학과 수학이 발달한 페르시아였던 것입니다. 이 알콰리즈미는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인도에서 들어온 수학의 0에서 9까지의 십진법, 데시멀 시스템을 받아들여 이를 아랍어로 체계화했고 그 지식을 책으로 정리해 후세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의 이름 알콰리즈미는 라틴어로 번역되어 알고리트무스가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영어의 알고리즘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의 개념이 되고 그 개념은 문명사를 바꾸게 된 것이죠. 알콰리즈미는 앞서 언급한 중요한 책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좀 깁니다. 주목할 점은 알키탑 알무크타사르 피 히사브 알자브르 왈 무카발라에서 알자브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복원하다, 완성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오늘날 대수학의 뜻인 엘저브라라는 명사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알고리즘은 수학자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왔고 엘저브라는 그의 책 제목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둘 다 아랍 학문 전통에서 유래했고 인도 수학과 아랍 학문이 만나 유럽으로 전해진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용어가 사실은 1200년 전 한 사람과 한 도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오늘날 알고리즘은 기술과 AI, 데이터 분석의 핵심입니다. 요리 레시피처럼 순서가 있고 규칙이 있으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별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할 때 추천되는 콘텐츠는 모두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됩니다. 유튜브는 여러분의 시청 기록, 좋아요, 검색어, 심지어 영상을 몇 초까지 봤는지까지 분석해서 다음 영상을 추천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좋아요, 댓글, 친구들의 활동 패턴을 읽어내며 피드를 구성하죠. 반면 챗GPT 같은 AI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즘으로 질문에 답합니다. AI 이미지 생성, 챗봇, 금융 예측 등 거의 모든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된다는 것이죠. 알고리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디지털 환경의 뼈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 콘텐츠 또는 내일 볼 콘텐츠, 심지어 어떤 광고를 보게 될지까지 모두 알고리즘이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보신 유튜브 영상, 그게 우연히 추천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청 기록, 검색 기록, 좋아요, 댓글, 심지어 영상을 몇 초까지 봤는지 이 모든 데이터를 계산한 알고리즘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완벽한 정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구조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보겠는데요. 알고리즘과 엘저브라 중 어느 단어가 먼저 등장했을까요? 맞습니다. 알고리즘이 먼저입니다.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개념이 되었고, 그가 쓴 책에서 엘저브라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즉, 대수학은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 같은 수학자의 책에서 체계화되어 전해진 것이죠.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즘이가 활동하던 시대, 바그다드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지식의 용광로였던 것이죠. 동서양의 지식이 모이고 수학, 천문학, 의학이 함께 발전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번역되고 인도의 수학이 연구되며 페르시아의 천문학이 발전했죠. 이 과정에서 인도 수학과 아랍 학문이 결합하고 이후 이 지식들은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알고리즘과 대수학은 동서양 지식의 만남과 번역의 산물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SNS 추천 알고리즘도 1200년 전 알콰리즘이가 했던 일과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패턴을 찾고 결과를 도출하는 구조, 결국 같은 원리였던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뿌리는 여전히 그 시대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알고리즘의 뿌리, 그 어원은 9세기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즘의 이름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알고리즘과 엘저브라는 인도 수학과 아랍 학문이 결합된 산물이다. 셋째, 현대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경험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AI의 작동 원리를 이루는 핵심 구조다. 넷째, 알고리즘은 중립적이지 않다. 설계와 데이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시스템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인즉슨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과 AI, 코딩 등 모든 것이 알고리즘이라는 한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강물이 흘러가듯 흐르고 흐릅니다. 한 시대의 발견이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문명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당신의 작은 몸짓 또한 훗날 시대의 역사가 되며 그 강물인 지식이 흐르고 흘러 바다를 덮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식 알고리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